몇 달 전에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인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헤어스타일도 그대로였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친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아침마다 물 한 잔 마시고 일기 한 줄 쓰는 걸 시작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물 한 잔, 일기 한 줄. 그런데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 특유의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얼굴에 배어 있었거든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어느 날이든 거의 같은 순서로 움직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루틴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것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선택의 40에서 45%는 의식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루틴을 새로 만든다는 건 삶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흘러가는 패턴 사이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뇌는 왜 루틴을 좋아할까요? 잠시 후 재미있는 실험 보여드릴게요. MIT 연구진의 실험이에요. 미로 속쥐의 뇌를 관찰했는데 처음엔 뇌 전체가 활발하게 빛났어요. 그런데 같은 미로를 수십 번 반복하자 뇌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더 적은 에너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걸 청크화라고 해요. 여러 행동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잡힌 사람은 오늘 운동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뇌가 대신 결정해줬으니까요. 루틴이 없으면 매번 결정을 새로 내려야 해요. 이 고민 자체가 에너지를 써요.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불러요. 스티브 잡스의 검정 터틀넥, 오바마의 회색 정장은 그냥 패션 취향이 아니에요. 옷 선택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철학이었어요. 제임스 클리어의 계산이 있어요.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엔 37배가 돼요.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엔 0.03배가 돼요. 그런데 이 변화는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클리어는 이 구간을 실망의 계곡이라고 불러요.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안 보이는 시간. 그런데 이 계곡을 지나면 폭발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대나무는 4, 5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이 없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5년 후엔 하루 60에서 90cm씩 자라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팝콘 실험이에요. 큰 통 대 작은 통 실험이요. 맛없는 팝콘인데도 큰 통을 받은 그룹이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BJ 포그 교수는 이걸 행동 설계라고 불러요. 좋은 행동은 하기 쉽게, 나쁜 행동은 하기 어렵게. 운동화를 침대 옆에 놓아두면 아침에 바로 신을 수 있어요. 책을 소파 팔걸이에 두면 리모컨보다 먼저 잡혀요. 루틴을 못 지키는 게 의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의지를 불태우지 말고 환경을 바꿔요. 그렇다면 루틴이 무너지는 날은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최고치에 달해요. 이 시간에 핸드폰을 잡으면 뇌가 아침부터 전투 모드가 돼요. 반대로 물 한 잔, 창문 열기를 하면 뇌는 차분하게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아요. 아침의 첫 장면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요. 몸은 오래 기억하거든요. 루틴을 지키다 보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도 와요. 그날 밤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오늘 못했으니 다 망쳤어. 이게 완벽주의의 함정이에요. 제임스 클리어의 말이에요. 한 번 빠지는 건 사고예요. 2번 연속이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에요. 딱 이 차이예요. 오늘 운동 못했어요? 괜찮아요. 내일은 해요. 그게 전부예요. 루틴의 적은 빠진 날이 아니에요. 빠진 날에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너졌다면 더 작게 다시 시작해요. 운동 1분, 물 한 잔, 일기 한 줄을요. 무너진 날이 실패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한 하루는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삶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완벽한 하루를 목표로 삼으면 대부분의 날이 실패가 돼요. 그런데 일관된 하루는 달라요. 핵심 루틴 하나는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전 2분은 돌아본다. 이 하나의 루틴이 폭풍이 지나가도 뿌리가 돼요.
삶이 흔들리는 날에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람은 오래 무너지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만 루틴을 지킨다면 그건 루틴이 아니에요. 루틴의 진가는 기분이 나쁠 때 나타나요. 우울하고 무기력한 날에도 신발을 신는 것, 물을 끓이는 것, 책상에 앉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구나 라는 확인을 줘요. 루틴은 불안도 잠재워요. 삶 전체를 통제할 순 없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감각. 이게 불안을 줄여줘요. 기분이 좋아서 루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루틴을 해서 기분이 나아지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예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기다리기만 하는 마음은 자주 더 무거워져요. 몸이 먼저 한 걸음 떼면 마음은 그 뒤를 따라와요. 잠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아침에 핸드폰이 먼저인가요? 기분이 나빠도 지키는 루틴이 있나요? 한 달 동안 꾸준히 한 게 있나요? 루틴이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나요? 댓글에 몇 개나 해당되셨는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지금의 내 하루가 어떤 결로 흘러가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게 먼저예요. 루틴 설계 3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부터 시작해요.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려요. 하나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얹어요. 원칙 2. 기존 행동에 붙여요. 커피 끓인 후 할 일 3가지 적기. 이를 닦은 후 스쿼트 10개. 기존 행동이 트리거가 돼요. 원칙 3. 아주 작게 시작해요. 책 10페이지가 아니라 한 줄만 읽기로 시작해요.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삶을 오래 바꾸는 건 거대한 각오보다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크기를 아는 감각이에요. 루틴이 가져오는 가장 깊은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요. 제임스 클리어의 말이에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정체성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살을 10kg 빼겠다는 결과 중심. 나는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야는 정체성 중심.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정체성의 증거가 돼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작은 증거들이 오래 쌓이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루틴이 제약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 똑같이 살면 지루하지 않나?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간 동안 글을 써요. 수십 년 동안 그 루틴을 지켜왔어요. 구조가 잡음을 제거해줘요. 선택할 게 줄면 진짜 원하는 것에 쓸 에너지가 남아요. 구조가 자유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진짜 자유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루틴, 오늘부터 5단계로 시작해봐요. 하나,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써봐요. 둘, 새 루틴을 하나 골라 기존 행동 뒤에 붙여요. 셋, 아주 작게 정해요. 넷, 2주 동안 지켜봐요. 다섯, 자동이 되면 하나 더 얹어요. 처음 이야기했던 친구를 떠올려봐요. 물 한 잔과 일기 한 줄. 그게 그 사람을 달라지게 했어요. 그 사람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감각.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아꼈다는 확인. 그게 쌓이면 눈빛이 달라져요. 루틴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아니에요. 삶을 조용히, 꾸준히,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가는 방식이에요. 큰 변화를 꿈꾸다 지치는 것보다 작은 루틴 하나를 오래 가져가는 것이 더 멀리 데려다줘요.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봐요.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삶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은 요란하지 않아요. 작은 반복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때예요. 요즘 나에게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루틴이 있다면 한 줄만 남겨주시겠어요? 조용히 댓글로 기다릴게요.